돌연사로 떠나버린 배우자와 슬기롭게 이별하는 법 6가지. 남겨진 당신을 위한 위로와 지혜의 글. 갑작스러운 이별은 마치 한순간에 세상이 멈춘 듯한 충격을 남깁니다.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를 돌연사로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에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라는 말들이 끝없이 맴돌지요. 그 슬픔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삶을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은 이별을 배우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비통한 슬픔 속에서 천천히 배워야 할 이별 연습 6가지를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혼자인 느낌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던 사람, 아침에 밥을 같이 먹고 잠자리에서 손을 잡았던 그 사람.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심장마비로, 교통사고로,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당신의 배우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쩌면 밥도 못 드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밤새 울다가 아침이 온 것도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눈물도 다 말라버려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남편이 퇴근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는 그 느낌이었어요. 남편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는데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떤 30대 남성은 출근한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어린 2아이를 데리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아 그냥 밥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밥을 먹이다가 문득 아내 밥도 차려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다가 그제야 무너져 내렸다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책에서도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당신에게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 살아가는 것이 떠난 그 사람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슬픔을 억지로 멈추지 마세요. 이제 그만 울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혹시 지금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슬픔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그만해, 힘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지만 사실은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슬픔은 억지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말했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했다는 증거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소리내어 우세요. 침대에 그냥 누워 계셔도 됩니다. 밥을 못 드셔도 오늘 하루쯤은 괜찮습니다. 어느 50대 여성분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3일 동안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3일이 나를 살렸어요. 그때 실컷 울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울음이 나올 때는 울어도 됩니다. 사진을 들고 통곡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참을수록 슬픔은 더 깊은 곳으로 숨고 오래 남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속에 쌓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갑자기 이유 없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억누른 슬픔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눈물을 막지 마세요. 당신의 슬픔이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드립니다. 매일 슬픔 시간을 정해보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30분만 온전히 슬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은 마음껏 우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해보세요.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다들 힘들까봐.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정을 지켜온 분들, 아니면 직장에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온 분들일수록 더 혼자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 이 무게를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슬픔을 나눌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통증을 완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약이 됩니다. 어떤 60대 남성분은 아내를 갑자기 잃은 뒤 남자가 무슨 징징대라는 생각으로 1년 넘게 혼자 견뎠습니다. 결국 몸이 망가졌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배우자 사별 자조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첫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른 분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실컷 울었다고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힘들구나. 그 느낌 하나가 그분을 살렸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장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내 슬픔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잠자코 앉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나 좀 힘들어. 잠깐 같이 있어줄 수 있어?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죄책감과 만약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그날 병원에 같이 갔더라면, 더 자주 검진을 받으라고 했더라면, 그날 싸우지 않았더라면,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한 번만 더 말했더라면, 이 만약들이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배우자를 잃은 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사실적 사고라고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라는 생각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돌연사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출혈은 사전에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조심했어도 아무리 사랑했어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40대 여성분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날 사소한 일로 다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그의 말을 존중해 줄 걸 왜 다투었을까? 하며 그 일이 너무나 후회되고 미안해서 괴로워졌습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2년 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상담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남편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서서히 안도하게 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고문이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만약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모두 써내려 가세요. 다 썼으면 그 종이를 접어서 서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장을 오늘부터 하루 3번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마음이 열립니다. 4번째, 떠난 사람을 위해 잘 살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떠난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제발 밥 좀 먹어. 그렇게 울지 마. 나는 괜찮아. 당신도 괜찮아야 해. 아마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때로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잘 사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아내를 갑자기 잃은 뒤 아내가 평생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 여행을 혼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좋아했을 것 같은 풍경 앞에서 사진을 찍고 여보 예쁘지? 라고 혼잣말을 했을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것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그 사람이 편하게 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불교의 가르침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겨진 자가 공덕을 짓고 기쁘게 살면 그 공덕이 떠난 이에게도 전해진다. 떠난 사람을 위해 잘 사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떠난 그 사람에게 편지 한 장을 써보세요. 나 오늘 이렇게 지냈어. 밥은 먹었어. 보고 싶어. 그냥 일기처럼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 잘 살아볼게. 기다려. 이 작은 실천이 당신 안의 삶의 의지를 서서히 깨웁니다. 5번째, 기억을 고통이 아닌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그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 당신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오히려 더 아파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아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복한 기억은 그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을 억누를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반면 기억을 천천히 열고 들여다볼수록 그 기억은 고통이 아닌 보물로 변합니다. 어느 50대 여성분은 남편 사진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모두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1년이 지나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있었구나. 이 웃음이 내 곁에 있었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고통과 감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슬프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애도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잃은 것을 슬퍼하기보다 가졌던 것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 중 고마웠던 것. 작아도 됩니다. 새벽에 내가 아플 때 물 떠다 준 것. 내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안아준 것. 같이 웃었던 그 드라마.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꺼내어
조용히 감사를 전해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듣고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아주 작은 삶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딱 이 순간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별 후에는 거창한 희망보다 작은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햇빛 받으며 산책하기, 따뜻한 밥 한 끼 챙기기, 화분에 물 주기, 하루 한 번 밖에 나가기, 잠드는 시간을 지키기. 삶은 거대한 의지보다 작은 반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느 40대 남성분은 아내를 잃은 뒤 완전히 무너져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켜보던 상담사가 딱 한 가지 숙제를 냈습니다. 내일 아침 집 앞 편의점에 다녀오세요. 음료수 하나만 사오세요. 다음 날 밖에 나갔다 온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의점 다녀온 것뿐인데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내가 아직 밖에 나갈 수 있구나. 아직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활성화, 비헤이비어럴 액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우울하고 아플 때 크고 거창한 것을 하려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고 쉬운 행동을 하나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소량 분비되고 그것이 다음 행동의 씨앗이 됩니다. 유대교 랍비 비전 하이리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용기이다. 오늘 당신에게 드리는 숙제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한 가지를 해보세요. 밥 한 숟가락, 물 한 잔, 창문 하나 열기.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내일은 2가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3가지를. 삶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웃어도 되나?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이 다시 밥을 먹고 웃고 걸어가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삶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 날카로운 칼 같은 고통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한 그리움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눈물 속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이제 다시 나 혼자 살아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도움을 구해도 됩니다. 아주 작게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잘 사는 것이 떠난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되어 당신과 함께 살아간다. 그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웃음 속에, 당신의 기억 속에, 당신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 지내. 나도 잘 살아볼게. 보고 싶어. 사랑해. 간절한 마음의 외침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해질 거예요. 당신의 남은 삶이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프지 않게 기억하는 법을 배우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